어떤 주식을 저가 매수했는지 이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사뭇 다릅니다. 전일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6,500억 원가량 순매수를 지속을 했고요. 지난 12일부터 3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취득한 주식만 1조 원이 넘습니다. 물론 전일 순매수한 금액에는 SKIET 블록딜 물량 4천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봐도 3일간 무려 1조 원이 넘는 주식을 코스피 시장에서 사들였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이후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코스피 시장 바닥 국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주식을 저가 매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가 매수의 기준부터 설정을 해야겠죠. 일단 코스피 종목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전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2%에서 한 3% 정도만 오르면 전고점을 회복을 합니다. 자, 따라서 저가 매수다 라고 한다면 코스닥 종목보단 코스피 종목을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앞서서 12일부터 전일까지 3일 연속 순매수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같은 기간 3일 연속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종목에 한했습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2주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왜 하필 10%냐? 코스피 지수의 올해 고점이 3,316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고점 대비 9.7% 정도 하락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보다 고가 대비 더 많이 하락한 그런 종목으로 한정을 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렇게 선정한 외국인이 저가 매수한 종목 리스트입니다. 삼성전자부터 롯데정밀화학까지 총 14의 종목이 이 기준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순매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12일부터 16일까지 3영업일간 누적 순매수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순매수 규모가 큰 순으로 나열을 했고요. 여기 전일 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2주 최고가 대비 몇 % 정도 하락을 했느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기재되어 있고요. 여기 2021년 대비 증감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2022년과 2021년 예상 영업이익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2022년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를 하는지 그 부분을 기재를 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개월 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전 컨센서스 대비 현재 컨센서스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동일한지, 자, 그 부분을 확인하시라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SK이노베이션, 페노션,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전보다 현재 컨센서스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등 반도체, 인터넷 플랫폼,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을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리스트에는 없지만 SK하이닉스 역시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종목에 포함이 됩니다. 단 3영업일 연속 매수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기준엔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 SDI 역시 3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주 최고가 대비 한 8%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돌아온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을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섹터를 매수했다라기보다도 개별주 위주로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 중에서 개별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 만한 세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114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을 했고요. 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적자입니다. 아직까지는 BEP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눈여겨볼 만한 종목입니다. 자, 일단 여기 TPV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총거래액입니다. 총거래액이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2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1%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은 분기 성장률이 나와 있어요. 근데 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죠. 사실 카카오페이의
MAU 같은 경우에는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사용을 한다. 근데 사실 경제활동 인구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이 2천만 명에서 더 이상 늘어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질적인 성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적인 성장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바로 재구매율입니다. 자, 여기에 연도별 진입 유저의 인당 결제 추이, 리텐션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간단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 2016년도 있죠. 자, 이때부터 카카오페이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가입한 고객 같은 경우에는 1차 연도에는 평균 결제액이 66,000원이었어요. 하지만 2016년에 신규 유입된 고객들이 6차 연도, 바로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려 평균 결제액이 132만 원으로 급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초 유입됐을 당시보다 20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87.1%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리텐션, 재구매율입니다. 카카오페이를 사용한 100명 중에서 87명은 6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카카오페이를 사용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연도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리텐션율을 보면은 거의 다 80%를 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높아지는 것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카카오페이 증권의 MTS가 조만간 출시될 예정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선보사, 인가 취득 이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신규 상장 종목이죠. 보통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카카오페이도 처음 4일 정도는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 쪽에서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계속해서 샀고요. 외국인은 한 4일 정도 계속해서 팔다가 최근에는 순매수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 이 이슈가 있습니다. 자,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위 안에 15영업일간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200 지수에 특례 편입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는 18위입니다. 엄청난 악재를 만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50위 안에 포함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만간 12월이죠. 자, 이때 코스피 200 지수 정기 편입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편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반대로 편입 이후에는 좀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1개월 보호 예수, 3개월, 6개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호 예수가 풀리면 또 매도 물량이 나오죠.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조를 하셔서 내가 단기적으로 대응할지 아니면은 뭐 장기적으로 바라볼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GS건설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52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자, 실적이 줄어든 이유는 일회성 손실 때문인데요.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일회성 손실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양호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해 분양 물량이 전년 비교해서 61.5%나 증가를 했습니다. 2019년이 가장 분양 물량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분양 물량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했죠.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규제 정책만 펼친 까닭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급 정책으로 선회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공급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이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분양시장 역시 괜찮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본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제가 신규 사업 맛집이라고 적어놨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일단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그 중에서 성장하는 베트남, 동남아 시장에서 이 주택 분양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멀티플을 올릴 만한 그런 신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 수처리 자회사 GS 이니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조만간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도 괜찮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2,950억,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00억이에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도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성장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폐배터리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얼마 전에 코나 EV 화재 사건이 있었죠.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대규모 리콜을 실시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거를 GS건설이 다 매입을 했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있고 재사용이 있습니다.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쓰였던 배터리를 가지고 개조를 해서 ESS,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노동 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파쇄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뭐 리튬, 코발트, 마그네슘 등 각종 금속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GS건설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하나만 터진다라고 한다면 기존 걸선사가 아니라 뭐 친환경, 그 다음에 폐배터리 업체 등 이렇게 멀티플이 올라간다고 하죠. PR 배수가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러한 가능성을 지녔다. 물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될지 말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지켜봐야겠죠. 자, 마지막 기업은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은 3분기 영업이익이 7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이 화학주들의 주가를 보시면은 대부분 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많이 하락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 대비 30%에서 40% 정도 가량 빠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점 대비로는 한 19%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롯데정밀화학이 만드는 품목이 중국 에너지 규제에 반사 이익을 보는 품목입니다. 대표적으로 ECH, 가성소다, 초산, 요소수, 자,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석탄 기반으로 생산되는 품목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현재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공장 역시 가동이 중단되거나, 자,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예전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졌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전기를 맞아서 이 전력 생산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석탄 발전소도 많이 떼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공장 가동 중단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구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죠. 아직까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확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화석 연료는 지금 떼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기존 전통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그린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뷰가 있어요. 중국 에너지 규제 이슈,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에 동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롯데정밀화학을 지켜보는 것도 좋겠죠. 자,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간만에 국내 증시에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저가 매수한 종목이 무엇인지 살펴봤는데, 사실 지금 현재 NFT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주식들만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식들은 거의 쳐다도 보지 않는, 소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가진 않을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아이디어가 명확한, 자, 그런 종목들을 꾸준히 잘 스터디하고 찾아보신다 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